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 주제가 세종시 아파트 부동산 규제 정책에 경매가 쏟아지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가요, 매수 시장에 있습니다. 매도분들은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데 워낙 매수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좋은 단지의 매물들은 현재 많이 없습니다. 거의 소진됐다고 봐요. 급매물을 찾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잘 찾으시면 아직도 급매물의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보면 세종시 경매 물건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경매 물건이 계속 나올 것인지, 많이 쏟아질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경매 물건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세종시 아파트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할 건데 좋은 단지의 아파트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오늘 세종시 내부에 좋은 물건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개시켜 드리고 세종시의 물건이 현재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내부의 물건은 3건이에요. 그리고 조치원에 3건의 물건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경매 물건은요, 조치원 침산리에 있는 우길아파트하고 조치원 중립리의 자이아파트, 그리고 조치원의 중립리의 삼정하이츠, 이렇게 3개의 물건이 있고요. 세종시 내부에는요, 천마을의 5단지 경매 물건, 그리고 세롬동의 5단지 경매 물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도담동의 도렛마을 2단지 경매 물건,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다 인기 있는,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나온 거예요. 투자 가치들이 있는 물건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요, 물건 하나하나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조치원 중립리 삼정하이츠 물건인데요. 지금 감정가가 9,900인데 요것은 현재 금액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 시세가 8천만 원 정도가 시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근데 6,930만 원에서 시세가 8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더 유찰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4,851만 원. 그래서 10월 2일 날 입찰일이 잡혀 있고요.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86만 원. 한번 입찰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이에요. 61제곱미터 아파트 물건이고 강제 경매로 현재 나온 물건입니다. 층은 중간층이고요. 여기가 지금 전세는 한 5천 정도라고 생각하고 월세는 한 500에 40 정도, 35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는 8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등기사항을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근저당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근저당 1,950만 원, 그 다음에 또 후순위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 받았습니다. 3,600만 원. 그럼 두 개 합치면 5,500만 원이에요. 5,500만 원이니까 거기서 20% 보면 한 4천 후반대 이게 지금 채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캐피탈 회사에서 경매를 넣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된다면 이 캐피탈에서 본인들이 입찰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입찰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캐피탈이 두 군데다 보니까 쉽게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은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쉽게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는요, 청사하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 뭐 신동아 파밀리라든지 푸르지오 아파트하고도 근접 지역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뭐 생활하는 데는 그냥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오피스텔 같은 거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거 싸게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놓고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이쪽 근처 개발할 때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이아파트입니다. 중립리의 자이아파트. 평수는 커요. 지금 전용 면적이 39, 그러니까 한 50평형 정도 아파트잖아요. 지금 감정가가 2억 5천인데요. 이거는 감정가는 조금 높다. 한 2억 3, 4천 정도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되는데 1억 7,500이고요. 이번에는 낙찰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금액을 이제 쓸 것인가가 이제 걱정인 건데, 지금 요것이 최저가가 1억 7,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이 1,750만 원.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높게 될 것인지 한번 볼까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요, 은행에서 근저당 농협 2억 2,320만 원입니다. 전세권 8천만 원. 경매는 농협에서 냈어요. 농협의 채권이 1억 9,300이에요. 그러니까 한 1억 9,300이니까 2억 정도 보고 나머지 뭐 2억만 넘으면 은행에서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한번 경매에 들어가서 입찰해 볼 만한 물건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다? 예, 전세권입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2012년 5월 11일 날 입주를 하셨잖아요. 말소 기준보다는 뒤늦어요. 늦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 설정하면 많은 분들은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세권 한다고 무조건 채권을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전입하고 확정이자를 받으나 전세권을 하나 뭐가 다릅니까? 또 전입하고 확정이자 받았어도 어차피 이분 전세권으로 지금 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존속기간이 2012년 4월 10일부터 2014년 4월 9일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 집이 비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세권 등기자가 현재 전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답은 아니다. 예,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이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뤄보기로 하고요. 요 위치는 지금 자이아파트가 대단지예요. 여기 지금 요쪽에 있는 거, 요 123동 요 물건입니다. 자이아파트가 큰 평수들은 요 뒤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조망 좀 나오고 단지 내 같은 것들이 좀 잘 꾸며져 있어요. 정남향에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물건입니다. 한솔동에 있는 천마을 5단지 물건이에요. 예, 이게 감정가가 3억 7,300만 원이었거든요. 한 번 유찰돼 가지고 2억 6,110만 원이었는데 변경이 됐어요. 왜 변경이 됐나 했더니 이것이 유동화 회사에서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기일 연기 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경매에 다시 속행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유동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MP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건을 살 사람을 구해놓고서 경매 신청을 했다고 다시 경매 속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건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건이 낙찰이 되면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날 저축은행 2016년 12월 8일 날 저축은행 그래서 지금 3억 5천, 3억 한 6천 정도의 지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근데 유동화 회사에서 임의경매를 얼마 넣었어요? 5,781만 9천을 넣었어요. 요거는 요 두 번째 물건 근저당 요거를 가지고 넣은 거예요. 다 넣으면 경매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신 거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적은 금액으로 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요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서 돼야 낙찰이 되잖아요. 2억 9,100만 원 다 채우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시세 같은 게 3억 7천 뭐 거의 시세예요. 맞아요. 3억 7천 8천 정도 매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전세 같은 것도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월세도 뭐 2천에 한 6, 70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한 2억 정도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5단지도 이쪽 우측편으로 있는 것들이 학교에 붙어 있는 단지들이 매매가 더 잘 돼요. 단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도렛마을에는 도담동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이 2억 7,100만 원인데요. 예, 시세 그대로 감정했어요. 2억 7천 8천 정도 매매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유찰돼 가지고 30% 저감돼 가지고요. 10월 8일 날 1억 8,970만 원에 최저가가 돼 있는데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1,897만 원입니다. 면적은 전용 13평, 20평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의경매,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등기사항증명서를 볼까요? 현재 임차인이 1,000에 45만 원, 좀 저렴하게 있는 편이에요. 지금 한 1,000에 50, 1,000에 55 정도 임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저당 2017년 5월 22일, 이분은 2018년 11월 13일,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19년 4월 1일이 배당 요구인데 2019년 1월 24일 배당 요구 일 전에 종기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분은 배당 받고 나가실 분들이고요. 2017년 5월 10일 은행에서 1억 6,800 그리고 그 밑에 대부 회사가 있죠. 6,500만 원. 근데 은행에서 지금 1억 3,900이에요. 뭐 1억 한 4, 5천 정도 받아간다고 하면 2억 6,500하면 2억 1,000. 대부 회사도 전부 다 받아갈 수가 있고 뭐 건강보험 세무서하고 나온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유자한테도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명도 문제 전혀 이상이 없고요. 뭐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뭐 잘 사용하고 있겠죠. 건물도. 그러니까 큰 위험성이 없는 물건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얼마에 낙찰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물건은 새뜸마을 5단지. 새뜸마을은 세lum동이잖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 단지예요. 5단지면요 세lum동의 2단지보다도 좀 가격이 좀 굉장히 높고 여기 24평형 아파트가 2단지, 5단지, 10단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단지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단지가 5단지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붙어있는 그런 단지고 BRT로 바로 나가는 거리도 그리 멀지가 않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24평형이고 감정가가 3억 5,100인데 시세보다 지금 저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요게 층수가 7층 정도 되거든요. 7층인데 요 정도 7층의 가격이 한 3억 8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로 막 급매물로 산다고 하면 요 정도 물건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매물로 내가 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1차에 들어와도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요, 2017년 8월 21일 날 2억 4,200만 원, 그리고 캐피탈 대부가 1억 2천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억 4천인데 은행에서 2억 2,300, 그러면 대부회사가 1억 2천 가져가면 3억 4천 정도, 3억 4천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면 안 그렇다면 대부회사에서 경매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유찰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3억 4천 이상 낙찰돼요, 이건. 왜냐면 대부회사에서 받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회사에서 뭐 1억 2천이면 한 1억 정도 빌려줬겠죠. 그러면 3억 2, 3천 정도 또 괜찮겠네요. 그렇지만 이자를 어차피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정도 금액에 받아서 본인들이 팔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물건은요, 뭐가 문제냐면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송달을 잘 안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경매 들어가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낙찰받고 명도할 때도 굉장히 어렵다. 이분 분명히 송달 안 받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해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요것도 경매를 빨리 받고 얼른 잔금을 납부하고 이분을 빨리 내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이 물건도 한번 다시금 이야기할 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는 이번에 이제 기초적인 권리 분석만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할 거예요. 지금 이 새뜸마을 5단지에 대한 거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련마을 건도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그 두 개의 물건을 한번 세부적으로 파헤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 꼭 봐주시고요. 경매에 관한 거 문의하실 분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직접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전화상으로 하다 보면 제가 자세한 이야기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 경매 물건을 받으시려는데 꼭 경매가 그렇게 싼 것만은 아닙니다. 경매로 받는 데서 무조건 싸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경매로 만약에 못 받으신다 하면 급매물을 찾아드리거든요. 하여튼 사무실에 오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심도 있는 그런 권리 분석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